핵융합을 얘기하기 전에 처음 먼저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가장 강한 에너지 생성 방법 1위가 뭘까? 이 답이 여기 없어요. 이 답이 뭐냐면 쌍소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물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제 핵융합 공부하러 왔는데, 핵융합 보러 왔는데 이게 뭔 소리죠? 요것만 잠깐 이제 들어봐야 돼. 자, 반물질과 물질을 결합시키는 쌍소멸 현상이 일어나면 얘네가 자기 질량의 100%가 싹 다 에너지로 바뀌어요. 사실 물리학에서는 질량이 곧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다시 질량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같은 거야, 개념이. 질량이 에너지, 에너지가 질량. 그게 이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 여기 있죠. E는 mc 제곱. 자, C가 뭐다?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의 제곱에다가 질량을 곱해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빛의 속력이 워낙 크잖아요. 빛의 속력이 크니까 빛의 속력 제곱이면 얼마나 커? 그래서 질량이 요만큼, 질량이 정말 작아도 저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을 하면 에너지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나와요. 그럼 2위, 3위 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2위도 사실상 못 써요. 블랙홀 흡착 현상이라고, 블랙홀 아크리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뭐냐면 블랙홀이 막 다른 행성, 다른 뭐 별을 이렇게 삼키잖아. 그 중력으로 막 땡기면서 블랙홀이 막 다른 별들을 막 먹어 치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땡기거나 할 때 얘네가 막 엄청나게 강하게 이거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블랙홀 원반에서 마찰열이 생긴대요. 그래서 막 감마선도 막 튀어나오고 그래요. 이 블랙홀 흡수하는 그 축으로 감마선 같은 게 튀어나오는데 그걸 실제로 지구에서 막 감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불가능하죠. 일단 왜? 당장 우리 근처에 블랙홀이 없어요. 뭐냐면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 어디 있냐? 아마 뭐 우리 은하 중심에 있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쳐. 그거 어떻게 수집할 거야? 지금 당장 우리가 화성 가는데도 이렇게 어려워하고 지금 당장 우리 인간의 기술력으로 태양계도 못 벗어나요. 이제 그 누구야? 보이저 뭐 우주선 뭐 그런 게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나네 마네 하고 있는데 블랙홀은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것도 질량의 대충 6%에서 42%가 에너지로 전환된대요. 굉장히 크죠? 근데 1위랑 비빌 수가 없어요. 1위는 100%입니다. 그 쌍소멸. 자, 3위.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3위가 핵융합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고 질량의 0.7% 정도가 에너지로 전환돼요. 자, 아니 1등이 100%, 2등이 뭐 6%, 3등이 0.7%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0.7%만 해도 거의 그냥 끝장이야, 끝장. 그냥 앞으로 지구가 쓸 에너지 이게 핵융합이 거의 인류 역사상 최강의 발전 방식이 돼요. 이제 이것만 깨면은. 근데 그게 0.7%예요. 자,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아니 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해? 그냥 살면 안 돼? 그냥 살던 대로 석유 뽑아서 그냥 불 태워서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이유를 이제 봅시다. 근데 안 된대. 왜?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186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저 날짜가 있죠. 근데 석유를 뽑아가지고 에너지로 쓰기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대충 그 산업혁명 이후인데, 여기 보시면은 한 1960, 1980부터 저게 언제냐면 약간 이제 그거야. 자유무역을 하면서 온 국가들이 막 이제 다들 막 뭔가를 만들고 막 그 생산성을 늘리기 시작할 때, 공장 만들고 그럴 때, 그때가 약간 저 라인이에요. 한 1920년부터 보시면 돼요. 라인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그 어떤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지구가 대략 뭐 26,000년 주기로 뭐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22,000년인가 26,000년이에요. 그게 세차 운동을 하는데, 그럼 뭐야? 뭔가 지구가 자체적으로 아주 큰 타임 스케일로 움직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지구는 온도가 엄청 올라갔다가 엄청 내려간다. 근데 뭐 지금이 하필 뭐 온도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닐까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데이터를, 그 지구의 온도 상승 데이터랑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을 데이터를 같이 겹쳐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포개봐. 그 두 그래프를. 그러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상관관계가 딱 떠요. 그러니까 하필 지금 뭔가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온도 상승률이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의 그 인과관계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정설이에요, 정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냅두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인간은 버틸 수 있어요. 뭐 에어컨 틀던가 뭐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의존하는 그 지구 생태계, 뭐 생명체, 바다, 뭐 나무, 뭐 곤충, 뭐 동물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는 못 버텨요. 얘네는 이제 인간과 다르게 뭐 에어컨도 없고 뭐 적응을 못 하잖아. 얘네가 못 버텨. 그럼 뭐 어떻게 돼? 지구의 생태계가 망가지면은 인간도 피해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부족해진다거나 뭐 생명체가 뭐 절반이 멸종해가지고 뭐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뭐 이렇게 막 해조류가 멸종했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떨어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조심하자 이거야. 일단은 온도가 오르면은 야 인간이야 버텨. 근데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어떤 다른 생명체들이 언제 사라질지 우리 인간의 레벨로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전 방식을 딴 걸 찾아야 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 그게 핵융합이에요. 핵융합. 핵 분열도 돼요. 핵 분열도 되고 핵융합도 되는데 자, 왜 핵융합으로 가는지 이유가 이제 좀 있어요. 일단 사진 보면은 아름다운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에서 하는 핵융합 방식과 지구에서 하려는 핵융합 방식이 달라요. 자, 요거까지만 알면은 어디 가서 핵융합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거 좀 이따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여줄 건데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지구에서 하려는 핵융합 방식을 위해선 로슨 조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많이 다들 아실 텐데 초고온, 기본 1억도 이상. 좀 약간 벌써부터 초딩스러운데 1억도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초고압. 온도도 뜨거운데 무지막지하게 눌러야 돼요. 압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유지 시간.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초고온과 초고압을 유지하면은 핵융합은 일어날 수 있는데 한번 딸깍하면 안 되잖아. 발전소면 뭐야?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유지 시간이 이제 1초 이러면 안 되고 이제 24시간 계속 돌려야 된다. 약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아래 사진은 토카막입니다. 토카막. 자, 요건 토카막은 뭐다? 좋은 질문입니다. 1억도 이상을 어떻게 버티냐? 못 버텨요. 그 어떤 물질도 1억도에 닿으면 녹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 토카막이란 원리를 쓰는데 이 보시면은 여기에 보라색 약간 도넛이 있죠. 여기가 뭐냐면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로 공중에 떠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1억도가 어딘가에 닿기만 하면은 그 다음 물질은 다 녹아버릴 테니까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강한 전자석이라 해가지고 자기장을 만드는 어떤 일종의 코일 같은 걸 감아요.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엄청나게 센 자기장으로 중간에 플라즈마를 공중에 딱 띄워놓는 거예요. 다른 벽에 닿지 못하게 막 이렇게 그 도넛 모양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 자기장 속에다가 플라즈마를 가둬놓는 거예요. 얘네가 공중에 붕붕 떠있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잘하는 게 이제 한국. 자, 근데 일단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거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구에서 이제 그 핵융합로에서 하려는 방식이에요. 강한 핵력을 에너지로 쓰는 방식이고 이제 태양에서 하는 건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것도 다음 장에 있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에 D자 있는 게 디테리움이라 해가지고 중수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거고 왼쪽 아래가 삼중수소예요. 트리튬이라고 하는데 중성자 2개, 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거예요. 얘가 땅 해가지고 초고온, 초고압에서 딱 붙으면 얘네가 그 입자 배열 재배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 가족을 합친 거야. 엄마 한 명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쌍이 있고 세 명 있는데 하나의 큰 가족으로 합쳐진 거야. 근데 큰 가족으로 합쳐질 때 중성자 하나가 빠져요.
날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헬륨이 딱 돼요. 근데 그럼 이러면은 뭐가 바뀐 게 없잖아요. 어떻게 그 에너지가 나오나요? 얘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질량,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중수소, 삼중수소의 질량 더하기 여기 더한 거랑, 오른쪽에 중성자랑 헬륨 더한 게 오른쪽에 더 에너지 그 질량이 작아요.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나가요. 근데 입자는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질량이 떨어지냐? 이상하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중성자 3개, 오른쪽에도 중성자 3개, 왼쪽에 양성자 2개, 오른쪽에 양성자 2개야. 입자는 안 바뀌었어. 근데 어떻게 질량이 줄어들어? 얘네를 잡고 있던 힘이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서로 잡아놓는 본드 같은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데, 강한 핵력이 이제 하나가 필요가 없어져. 이렇게 몇 개가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 얘네가 입자가 재배치 된다 했잖아요. 재배치가 되면은 헬륨은 굉장히 가성비 좋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붙어있는 형태라서 그렇게 강한 본드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드로 붙여놨는데 헬륨은 본드를 조금만 써도 되는 거야. 조금만 써도 잘 붙어있어.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가성비 있게 잘 붙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남은 본드, 그러니까 나 본드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그럼 남은 본드는 버려야지 하고 버리는 그게 강한 핵력인데, 그게 에너지로 발산돼요.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방식이 이제 지구에서 하려는 핵융합이다. 요까지 이해가 되셨겠죠? 자, 이건 이제 태양에서 방식. 아이고, 글자가 조금 이제 겹치는데, 자, 요게 태양 방식인데 좀 달라요. 얘는 보면은 여기에서 양성자 2개가 땅 쳐. 그러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고 둘이 붙어요. 자, 이건 실제로 입자의 그 종류가 바뀌었죠. 이렇게 입자의 종류가 바뀌면은 또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잡아놓는 거는 강한 핵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입자 재배치는 안 일어나거든요. 여기서는 약한 핵력이라 해가지고 양성자 내부에서 그 중성자로 바뀔 때 약한 핵력이 방출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효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신에 엄청나게 천천히 일어나고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래 타는 장작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태양에서는 약한 핵력 기반의 이런 그 핵융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타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지속돼요. 이 과정이. 왜냐하면은 이 왼쪽에 요 방식은 엄청나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고. 근데 이제 태양은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방식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워낙 커가지고. 지구에서 하려는 요 방식은 이제 그 입자 재배치만 하면서 강한 핵력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 비율로 보자면. 그래서 이 입자가 재배치될 때 강한 핵력이 방출되고 에너지가 더 크다. 자, 근데 이제 또 요 질문 해야 되잖아요. 핵융합이 안전하냐? 아니, 우리 그 핵자가 들어가면은 뭔가 무섭잖아요. 핵 분열, 뭐 핵폭탄, 핵융합. 핵융합은 안전한 거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폭탄이나 그런 것들은 핵 분열이 방식이거든요. 근데 핵 분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미노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를 딱 시작해. 그럼 얘가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쇄 반응 구조예요. 그래서 제어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2개를 밀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냉각장치 제어봉 같은 걸로 2개 못 밀고 계속 하나만 밀게끔 딱 막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 이렇게 계속 밀어져요. 원래라면은 어떻게 돼요? 1, 2, 4, 8, 16, 32, 64 가겠죠. 자, 제어를 안 하면 핵폭탄이고 제어를 하면 핵분열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그 차이예요. 얘가 스스로 막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게끔 냅두면 폭탄. 그거를 늘어나지 않게 막고 항상 1만 하게 냅두면 이제, 그러니까 막으면 원자력 발전소. 자, 근데 저 발전소 불타고 있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원자로 그 녹아내린 건데 왜 이렇게 됐냐? 이때 지진이 나가지고 이 냉각수, 그러니까 얘를 어쨌든 간에 그 1, 2, 4, 8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걸 막는 제어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어 장치가 망가져서 그래요. 그 제어 장치가 순간적으로 꺼지고
뭐 기능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1, 1, 1 하다가 지진 나가지고 제어 장치가 망가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1, 1, 2, 4, 8, 16, 32 확 커진 거야 갑자기. 확 이거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근데 핵융합은 다릅니다. 이름은 똑같이 핵자가 들어가지만 핵 분열이 놀이터에서 애들을 풀어놔서 지들끼리 막 노는 거야. 막 와 놀이터다 놀아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핵융합은 억지로 공부시키는 느낌입니다. 뭐 억지로 앉혀가지고 공부하자. 자, 의자 앉히고 의자 책상 자 연필 들어. 근데 공부가 뭐야?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초고온 초고압 어느 하나 풀리면은 공부를 안 해.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핵분열은 애들이 알아서 놀아. 그리고 집에 가자 해도 집에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핵분열은 이게 통제를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핵융합은 이 약간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니까 조건 중 하나라도 풀리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절이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융합은 에너지가 얼마나 나올까? 요것도 이제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숫자 가져오면 1kg의 연료, 여기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겠죠? 55,000배럴의 석유, 600만 kg의 가스, 그 다음에 얼마야 이거? 10만, 100만, 1000만 kg의 석탄 정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엄청나죠? 자, 그래서 그 연료가 뭔데? 중수소와 삼중수소 아까 봤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중수소는 바다에 풍부해요. 바닷물을 싹 퍼봐.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물이 있는데 물이 뭐예요? H2O.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거죠. 그 수소 중에 이 중수소가 발견돼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중수소를 이렇게 그냥 찾으면 돼. 근데 삼중수소는 지가 스스로 붕괴를 해요.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연구 중인 방식이 뭐냐면 리튬을 핵융합로 안에 넣으면은 얘네가 막 되게 뜨거워가지고 플라즈마 상태가 돼가지고 막 튕기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부딪히면은 리튬이 삼중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요건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능하고 그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중수소를 이제 잘 공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전기세가 얼마가 될까? 그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무료가 됩니다. 왜? 약간 핵융합이 핵 분열보다 재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질량 대 에너지 전환 비율이 0.7%, 핵 분열보다 훨씬 더 어쨌든 간에 많은 그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세가 사실상 무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물을 비싸게 사 먹지 않고 약수터 가면은 물 나오고 뭐 어디 놀이터 가면 물 나오고 편의점에 가도 물은 그래도 쉽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냥 거의 무료 자원이 돼요. 거의 무료 자원. 물론 전기세가 0원은 아니겠죠. 조금 내긴 할 텐데 약간 수도세처럼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전기세가 줄어드는 거 말고도 핵융합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자, 갑자기 인공지능이 왜 나오나요? 그 말 들어보셨을 거야. 막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나라보다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컴퓨터를 돌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냥 그래픽카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픽카드, 뭐 CPU 이런 애들이 전기를 엄청 먹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소모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 그거 돌린다고 막 발전소 더 떼고 핵분열 발전소 더 떼가지고 그 위험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라늄 농축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나중에 핵분열 그 찌꺼기 만들고 막 그럴 순 없잖아. 뭔가 근본적으로 탄소를 배출 안 하면서 전기는 엄청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다? 핵융합이라는 거야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거의 그 제일 좋은 이상적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이제 또 약간 좀 막간 그 국뽕. 한국이 이 분야의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이온 온도 1억도 플라즈마를 달성하고 21년도에 1억도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하며 세계 기록 경신을 또 했고 23년, 24년에 1억도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하는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 그러니까 자기가 또 갱신했어. 자기 기록을. 웃긴 게 약간 그런 거야. 내가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또 제일 열심히 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말고도 이제 뭐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프랑스에 짓고 있는 이터라고 해가지고 ITER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다 같이 짓고 있는 그 핵융합로가 있는데 이 K스타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프랑스의 이터는 그 다 같이 짓는 그 연합 뭐 그거는 아직 그 운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아직 시작을 못 했어요. 뭐 뭔가 막 차질이 있나 봐.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는 거는 뭐 토카막 방식, 뭐 무슨 방식, 그다음에 레이저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그 토카막 방식의 이거는 기록은 한국이 지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한번 보자면 약간 제2의 불의 발견, 그다음에 카르다쇼프 1단계를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류가 옛날에 막 우가우가 할 때 불을 발견하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불이란 게 생기고 나서 사실상 인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핵융합을 성공을 하면은 불의 발견 수준의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불을 발견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또 역사가 이어져. 그 다음에 2035년 핵융합을 성공해. 그럼 그게 역사에 딱 들어가요. 거의 그냥 전환점이야. 처음 불의 발견, 핵융합 이렇게. 자, 근데 카르다쇼프 문명 1, 2, 3단계에서 1단계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카르다쇼프가 뭐냐면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안한 약간 좀 문명 단계 이런 어떤 카테고리 이런 거예요. 구분법. 약간 요것도 개초딩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막 뭐 정설이라든가 막 대단한 이론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한 이런 거예요. 1단계를 행성 문명이라고 하는데 지구로 오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1단계예요. 지금이 0.72라고 합니다. 지구가. 2단계가 항성 문명. 항성은 스스로 그 빛을 내는 별 같은 거. 태양이 내뿜는 모든 에너지를 전부 활용할 수 있으면 2단계예요. 그래서 그 다이슨 스피어라 해가지고 태양에다가 이렇게 약간 동그란 굴을 감싸가지고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다 수집하는 그런 어떤 가상의 장치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2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은하 문명인데 이게 좀 어거지 같아. 은하 전체 에너지를 다스리는 수준이다? 요거는 좀 소설 레벨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말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융합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이 눈앞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옛날 사람이야 이제. 핵융합이 되면은 무한 에너지죠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무한 에너지예요. 거기다 플러스 요즘 연구 뭐해? 강인공지능 그 있잖아. 그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 어떤 초지능 AGI라고 하죠. 그런 게 합쳐지면은 뭐야? 특이점이 시작돼요. 왜? 인간보다 높은 지능의 인공지능이 핵융합의 그 전기 생산력 덕분에 24시간 연구가 가능해진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인류 문명이. 자, 그래서 언제 되는데? 언제? 한국 정부는 원래는 2050년을 목표로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2030년대로 앞당기고 이 실증을 위한 기술 아까 봤던 뭐 초전도체 그 다음에 뭐 토카막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까 삼중수소 뭐 확보 이런 거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기술 그런 모든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한다 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니 뭐 아까 봤던 리튬이나 뭐 삼중수소 기술 이런 거 이때까지 만들어 와 하면은 뭐 가능합니까? 이게 막상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약간 좀 그 이상적 목표인데 어떻게 될진 몰라요. 계속 봐야 돼. 왜냐면 모든 기술이 8대 기술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상적으로는 2035년 한 2040년. 자, 미국은 한 3년 전에 뉴스에 떴는데 레이저를 순간적으로 집중시켜서 그 아까 초고온 있잖아요. 그거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린 해보겠다 라고 했던 그런 방식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런 방식도 쓰고 뭐 아까 봤던 토카막이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여전히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 역시 2030년대 중반이 목표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다 인공지능 관련 회사잖아요. 여기서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테크 기업들의 미래는 결국에는
핵융합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핵융합에 실제로 투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좀 결론. 어찌 되었든 인류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 모든 전기세가 엄청나게 싸지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있어? 여름에 에어컨 전기세 공짜. 그 다음에 컴퓨터 돌리는 비용 공짜. 그 다음에 겨울에 저거 전기 난방기구 저것도 거의 공짜. 전기차로 충전하는 전기세 비용 공짜. 야, 그렇게 되면 진짜 뭐야? 앞으로 돈 어디다 쓰니? 밥값만 내야 돼. 월세 밥값만 내면은 사실상 전기로 쓰는 거 다 공짜. 거의 그런 느낌의 삶이 한 10년, 15년 뒤에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 과학자님들이 열심히 해서 진짜 이상적으로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전제하에. 그게 이제 그 어떤 핵융합의 이상적인 미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됐으면 좋겠고 매우 기대가 되는 이제 이 미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과학자님들 열심히 좀 응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에너지가 모든 나라가 에너지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까 약간 전쟁 없는 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에 지배받지 않고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핵융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